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자, 내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잘 모를 때는 공매도 무섭기만 한데 그렇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매도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도 많아서 제가 오늘은 저희 과거 경험담을 살려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공매도입니다. 자, 근데 공매도라고 하면은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보면은 그 뒤에 들어오는 연관 검색어가 있는데 이 연관 검색어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공매도 세력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 어떤 느낌이죠? 그러니까 공매도 치는 이 나쁜 놈들, 내 주식을 팔아가지고 내 돈 다 뺏어가는 나쁜 놈들, 이런 이제 느낌이 좀 든다는 거죠. 공매도 세력 이렇게 해서 공매도 하는 사람 진짜 무슨 악마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매도 할 때 이 공짜는요, 빌공짜. 그래서 이 공짜가요, 공격적으로 주식을 판다라는 그 공짜가 아니고 주식이 없는데 주식을 팔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식이 없는데 어떻게 주식을 팔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분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분필을 여러분한테 팔게요. 이건 가능하죠. 왜냐면 이게 지금 저한테 분필이 있잖아요. 분필이 있으니까 분필을 판다. 이건 맞잖아요. 근데 분필이 없는데 분필을 팔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면은 옆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 분필 좀 빌려주세요. 한 달 있다 갚을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필을 받아다가 파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든 누군가한테 분필을 사서 분필을 갚아야 됩니다. 원래 분필을 빌릴 때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 분필을 주기로 했으니까 분필을 주기 위해서는 사야 된다는 거죠. 먼저 분필이 없는데 빌려서 팔고 나중에 다시 산다라는 관점에서 공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매도가 아니고 주식을 살 때는 long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영어로는 공매도는 short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럼 이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long? 그거는 매수지. 매수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short? 공매도? 그러면 매도를 하는 거네.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long과 short을 매수와 매도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롱을 했다고 해서, 즉 다시 말해서 주식을 샀다고 해서 주식을 안 팔 거냐? 아니에요. 나중에 주식이 오르면 팔기도 하고 주식이 빠지면 손절매도 하잖아요. 즉 롱도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숏을 하면은 매도만 하고 매수는 안 하냐? 아니죠. 매도를 먼저 하긴 하지만 나중에 주가가 빠지면 기분이 좋게 매수하기도 하고요. 혹은 주가가 오르게 되면 먼저 팔았으니까 분필 비싼 돈 주고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절매 한다라는 느낌에서 숏커버를 하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롱이나 숏이나 둘 다 동일하게 매수와 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같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다른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 둘의 차이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순서가 다르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순서만 달라요. 롱은 매수를 먼저 하는 거고요. 숏은 매도를 먼저 하는 순서만 다른 거지 둘 다 매수 매도 다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롱과 숏의 차이점이 순서다라고 한다면은 공통점도 있습니다. 바로 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것을 사고 팔고 할 때라도 반드시 사는 것과 파는 것의 가격 차이가 여러분의 손익이라는 거죠. 매도 가격을 A라고 하고 매수 가격을 B라고 한다면 손익은 언제나 A 빼기 B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A 빼기 B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자, 롱을 했을 때는요, 매수를 먼저 결정하기 때문에 매도 가격이 변수가 되고요. 숏을 했을 경우, 공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매도를 먼저 했기 때문에 매수 가격이 변수가 됩니다. 앞으로 있을 일은 공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매수 가격이 되는 거고요. 주식을 샀을 때는 매도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변수가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손익에서 롱을 했을 경우에는 A, 이 값이 변수가 되고요. 숏을 했을 경우에는 이 B 값이 변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B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숏을 했을 경우에 손익은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무한대로 커진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롱을 했을 경우에는 손실 볼 거는 제한적이지만 이익이 난다면 플러스니까 이익이 많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공매도를 할 경우에 손실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면 사실 공매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개념은 딱 잡으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더 재밌게 이야기를 해보려면
스토리를 알아야죠. 스토리를.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헤지펀드 운용을 제가 4년 동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해봤다고요. 공매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이 있는데 오늘은 좀 저의 흑 역사를 꺼내면서 여러분들에게 공매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2016년 1월 달에 처음으로 헤지펀드 운용을 시작하면서 했던 공매도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은 D사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 회사가 상당히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당시에 유가가 정말 많이 빠졌어요. 유가가 뭐 25불까지 제가 빠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유가가 많이 빠졌죠. 이렇다 보니까 원유와 관련된 경기와 민감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2016년도에는 진짜 곧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D사가 대표적인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곧 부도가 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부도가 난다, 회사가 망한다라는 얘기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부채를 못 갚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예상했던 것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D사가 가지고 있었던 A 사업부가 있는데 이 사업부를 결국 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도 D 회사에서 A 사업부만큼은 돈을 잘 버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를 최소 아무리 조금 받더라도 1조 원은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하고 제가 처음에 헤지펀드 운용을 시작하면서 이 D 회사는 상황이 계속 어려울 것 같으니까 주가가 안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제 기억이 맞다면 대략 한 4,500원 정도의 공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식이 4,000원 정도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역시 나는 헤지펀드 좀 하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A 사업부를 D 회사가 매각하게 되는데요. 당초에 생각했던 아무리 못 받아도 1조는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깨고 4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헐값에 매각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4,000원보다 더 많이 빠졌겠죠? 최소한 1조는 받아야 되는데 4,000원밖에 못 받았으니까 회사는 진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 기억에 맞다면은 이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D 회사의 상황은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A 사업부를 1조가 아니라 4천억에 팔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만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던 겁니다. 쟤 어차피 1조에 내놨는데 저거 4천억에 산다고 해도 팔 수밖에 없을걸?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 우리나라에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 라고 할 정도로 안 좋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부채,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도 이 정도 4천억이라도 받았으면 내 돈의 일부는 갚고 나중에 이 회사가 사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돈 빌려준 돈 다 회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부도는 안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렇다 보니까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 공매도를 할 때 제가 볼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처음으로 매도를 먼저 한 거잖아요. 그러면 매도를 했는데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기 위해서는요. 나보다 더 나중에 매도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여기서 실망해서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D 회사의 경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도 더 이상 팔 게 없는 상황.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가 5,000원 뭐 이렇게 올라가 버려가지고 처음으로 잡았던 공매도 포지션은 손실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경험도 역시 마찬가지로 D사였는데요. 같은 D 회사네요. 이 D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회사였는데 2019년으로 기억합니다. 이때도 이제 중동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 D 회사가 중동의 어떤 아람코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회사에게 공장을 지어주러 갔어요. 그래서 중동에서 그 모래바람 맞으면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막 열심히 파는 거죠. 진짜 덥네 그러면서 이제 땅을 파고 막 이렇게 하고 공장을 이제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1,000억 정도 들었을까요? 2,000억 정도 들었을까요?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중동에 있는 C 회사, 이 회사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이호석 씨,
지금 공사 잘 되고 있나요? 네, 그래. 근데, 이거 좀 미안해서 이거 어떡하지? 내가 알아보니까 거기가 아니고, 이거 500m 옆에다가 줬어야 되는데, 내가 진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 지금 땅을 다 파놨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1,000억이나 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우디에 있는 C사에서 미안해.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지 뭐. 그 500m 옆에다가 다시 또 땅을 파줘. 자, 이 정도면은 정말 거의 사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로 돈은 다 들어갔는데 받지 못한 미청구 대금이 진짜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는 이게 손실이 날 수도 있겠다. 이거 회사 상황 정말 안 좋은데? 라고 하고 또 역시 공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회사가 그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발표에서 정말 깜짝 놀랄 숫자를 말하게 되죠. 바로 1조 원 수준의 적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1조 원 정도면은 저도 이제 그 당시 기억해보면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1조? 이거 너무 심각한데? 그럼 주가 내일 많이 빠지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다음날 있었던 D사의 실적 발표회에서 D회사의 대표가 나와서 우리 다시는 이런 사기 안 당할 겁니다. 요거 우리가 잘못했던 거 전부 다 이번에 떨어냈어요. 그리고 다음 분기부터는 완전 깔끔해진 실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모습을 보는 주식 투자자들은 더 이상 팔 거 없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를 올렸다라는 거죠. 마치 오늘 더본코리아에서 백종원 대표가 고개 숙여서 사과하니까 주가가 오른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 발표 후에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참 그때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맞췄는데 억울하다 이런 생각 말이죠.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주식이라는 것은요 억울하면 지는 거더라고요.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많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미 반영돼 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좋아질 거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주가가 좋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공매도. 그래서 많이들 겁먹고 떨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공매도는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를 풀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해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펀드 매니저가 갑인지 을인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 펀드 매니저는 소위 말하는 애널리스트들한테는요 철저한 갑입니다. 왜 이 펀드 매니저가 갑이냐면 펀드 매니저가 애널리스트를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세미나를 한번 해드릴까요?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펀드 매니저는 그럼 갑이기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한테는 철저한 을인데요. 바로 이 누군가는 돈이 있는 쩐주라고 볼 수 있어요. 돈을 맡기는 펀드 매니저들에게 이거 돈 운용해 주세요 라고 돈 맡기는 이 쩐주에게는 펀드 매니저는 철저한 을입니다. 을. 그럼 을이기 때문에 쩐주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쩐주들은 펀드 매니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맡길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기로 쩐주 중에서 제가 1,000억을 줄 테니까 이건 전부 다 공매도 해주세요. 라고 하는 쩐주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어떻게 돈을 맡기냐면요. 제가 이제 1,000억 원 정도를 운용해 주세요. 근데 이 1,000억 원 운용할 때 한 200억 정도는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공매도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1,000억 그냥 노출되면 나 불안해서 잠이 안 올 것 같아. 1,000억은 롱을 하고 200억은 공매도를 해서 이 200억으로 1,000억을 해지해 주세요. 라고 요청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공매도가 다시 재개될 경우에 소위 말하는 쩐주들이 다시 돌아올 거다. 그래서 200억도 못하게 하니까 나 돈 안 맡겨 라고 했던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1,000억을 줄 테니까 200억 정도는 해지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수급적으로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공매도를 하는 세력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저도 옛날에 공매도 세력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공매도 세력이라고 해서 주식의 천재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피해를 봤다라는 생각을 들기 때문에 내 주식을 공매도하는 이 저 나쁜 놈들은 진짜 주식을 너무 잘하는데 난 주식을 못해서 맨날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 공매도를 하는 펀드 매니저들조차도 먼저 매도를 하는 것일 뿐 똑같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맞춰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완전 천재는 아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뭐 맞출 때도 있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는요, 좋아지기도 하고 안 좋아지기도 하는 그런 사이클을 그리게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되죠. 이 회사가 좋아지는 구간에서는 와, 좋다, 좋다 하다가 이쯤 되면요, 아, 진짜 좋은데? 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정말 좋게 이 회사를 평가해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좋지 않아요 라고 할 때 생기고요. 그때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주가가 진짜 많이 빠지는 시점은 오히려 이런 구간일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런 구간에서는요, 아, 진짜 안 좋네? 진짜 너무 안 좋다. 그러면서 이 회사 망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경우처럼 그 정도로 나쁘지는 않아 라고 할 때 오히려 주가가 오르게 되고 이 구간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의 속성을 감안해 보면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는데 공매도가 제기된다라는 것 때문에 쫄아서 공매도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쫄아서 미리 주가가 빠져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기회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최근에 주가가 이미 섬 조정을 받은 조선주라든지 아니면 주가가 이번 주에 더 많이 빠졌던 전력기기라든지 혹은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4월 달에 체코 원전 결과가 나오는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펀더멘탈은 나쁘지 않은데 시장에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주식이 있다면 이번 공매도 재개 시점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매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 나 이미 좀 공매도 해볼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주가가 빠져가지고 공매도 하기도 어렵고 펀더멘탈이 계속 좋아지는 그런 회사라면 이 공매도 재개라는 그 두려움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공매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은 롱과 숏은 매수 매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다르다는 점, 그래서 손익은 매도한 가격에서 매수한 가격을 빼는 걸로 똑같은데 변수가 나중에 정해지는 변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손익 구조를 갖는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제가 경험했던 이 경험들을 통해서 공매도하는 애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 빠지는 건 아니다라는 상황을 이해하시고 펀드 매니저들의 관계 그리고 주식의 속성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성공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 공매도가 재개되는데요.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정리했으니까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